안녕하십니까. 박광원TV의 박광원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박광원TV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10대 허위 조작 정보 시상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어떤 허위 조작 정보들이 있었는지 심각성을 한번 돌아보고 2019년에는 정말로 거짓이 없고 참이 이기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16년 우리 당이 매우 어려울 때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대표가 인재 영입 제6호로 영입한 분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인 리더에 선정됐던 분입니다. 빈 컴퍼니 대표 김빈 디자이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황송한데요. 오늘 진행을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뭐 잘 놀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지난 춘희 대표 시절에는 디지털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네. 당원들과 함께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홍보나 이런 쪽을 더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방선거 때는 박원순 지금 현 시장님이시죠? 네. 박원순 시장님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감사하게도 저 옆에 계신 박광원 최고위원께서 허위조작 대책특위의 홍보위원으로 네. 활동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삼고처리에 이상. 맞죠? 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프로그램이 방송이 된 뒤에 반응이 좋아서 뭐 열화 같은 그런 이제 반응이 있으면은 정기 편성이 돼서 계속 가는 거고 반응이 별로다. 네. 그러면은 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최고님 그거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네. 노잼 개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개파까지는 모르고 노잼이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개파가 누구고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진성준 전 의원도 노잼 개파고요. 그런가요? 박광원 최고님도 노잼 개파시고 네. 사실 저도 노잼 개파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닌데. 저희 둘 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10대 허위 조작 정보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허위 조작 정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뭘 이제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허위 조작 정보,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죠. 네. 근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식을 마련을 했는데 네. 이 시상식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시상식은 왜 한 거야? 그리고 허위 조작 대책 특위는 도대체 뭐야?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허위 조작 대책 특위를 민주당에서 왜 만들었는지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허위 조작 정보, 그 전에는 가짜 뉴스란 말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거짓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릴 텐데 몇몇 사람이 돌려보던 그런 거짓 정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디지털 시대의 특성 때문에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이게 퍼지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로 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또는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뢰를, 우리 사회의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려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친다,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나라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국무총리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모든 분들이,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매일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그 굉장히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아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 끝에 허위 조작
정보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죠, 우리 당이. 네, 근데 최고님, 네. 가짜 뉴스라고 하면 참 쉽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민주당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라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를 그렇죠? 쓴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네.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다 했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네. 뭐가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뉴스가 들어가니까 마치 언론기관의 뉴스를 통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가짜 뉴스 대책이라니까. 예. 첫 번째는 그러고 뉴스를 또 통제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인상을 주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가짜 뉴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가벼운 뉴스 형태 아닌 것들은 또 그럼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그런 범위의 모호성이 네,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특히 언론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뉴스를 맞습니다. 통제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뉴스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명백하게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는 그런 네. 거짓 이야기, 네, 네, 거짓 네, 정보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예. 또 법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네.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만 쓴 게 아니라 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쓰고요. 그렇죠. 이미 유럽에서도 예.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렇군요. 네, 인포메이션 디소더,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무질서, 네. 정보의 교란 네. 이런데 거기에 세 가지를 썼더라고요. 오보가 있고 미스인포메이션이 있고 거짓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말인포메이션, 조작 정보. 뭐 굉장히 그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네네.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멀인포메이션이라고 네네.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까지 해놨군요. 네네. 앞으로 활약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설명이 길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상식을 시작을 해보도록 그럼 10위부터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10위는요. 네. 일단 10가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제작진과 함께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접수된 당원분들과 국민분들의 신고된 허위조작 정보들과 그리고 유튜브, SNS, 포털, 댓글 등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혐오나 모욕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10위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초에 가장 이슈였던 것이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때 아주 유명한 가짜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성 가면이 10위입니다. 네네, 생각납니다. 네. 그때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든지 뭔가 이념의 어떤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물결, 바람을 불러오게 하자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 어떤 열망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거스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 우리 사회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이게 편승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그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은 거의 신성시 되는데 어떻게 김일성, 그렇죠, 거기다 그런 마스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맞습니다. 북한 사회를 아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마 바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일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네. 미남 가면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북측에 다녀왔는데 북측에서 최고존엄의 사진이나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에는 심지어 그 최고존엄보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는, 예를 들어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키를 낮춰서 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사진에는 최고 존엄이 주인이 맞습니다. 되고 그리고 혹여나 가리거나 지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면이라는 건 눈을 뚫는 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는 적절한 말이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는 그 뉴스를 다 내렸어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오버 인정.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SNS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캡처해서 네.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SNS 그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런 정보들을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고 네. 우리 당이 만든 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지금 법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네. 건가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구의를 얘기해 주시죠. 네. 다음은 아주 유명한 일이죠. 이거는 이미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요. 바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사건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9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맞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보다도 이 사안은 당사자가 잘하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정밀하게 딱 앞뒤가 숨이 일관하게 예. 숨이 일관하게 탁탁 해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이 문준용 씨가 굉장히 유명한, 저는 잘 그 학교를 모릅니다만 파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트 앤 디자인 부문에서 세계 4위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력 없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가 이미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을 갖고 세계 어떤 대회 상을 받았는데 네. 그 작품을 보고 파슨스가 입학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맞습니다. 사람이죠. 맞습니다. 갖추고 있었는데 자꾸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거기 어디에 특혜 예. 채용이 됐다 자꾸 시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굉장히 어떤 그 인격권의 침해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환멸을 느끼지만 그런 네. 얘기보다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후보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 이 사건은요, 지난 9월 28일이죠. 대법원도 허위 조작 정보를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고, 네, 단순 허위 조작을 넘어서선 예. 공작이죠. 예, 목적, 정치적 이득을 위한 거죠. 선거 국면에서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거잖아요. 만들어서 퍼뜨린 건데 굉장히 이제 사실 이게 범죄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뭔가 방증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증거 조작을 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을 지금 받는 건데, 두 가지 앞에서 김일성 가면처럼 언론사가 이게 오보다, 거짓이라고 인정한 경우, 예. 그 다음에 이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한 경우잖아요. 이건 예. 사실이 아니다. 맞습니다. 판단한 경우, 이 경우는 이런 정보들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은 SNS,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예.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네.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조작 맞습니다. 정보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보라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허위라고 판결을 낸 경우에 따라서는 네.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제정을 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과잉 삭제라거나 예. 또는 축소 삭제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의무를 딱 이런 것들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의무. 반드시 네. 삭제하도록 의무를 해야 네. 한다. 자, 다음 8위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8위는요. 혐오 표현인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강서구에 있었죠.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끔찍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고의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까지
아주 심한 혐오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해자가 지금 이제 형사 처벌의 과정에 있죠. 구속이 예. 돼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이게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뚤어진 어떤 심성을 갖고 상대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예. 어떤 이런 배경일까. 물론 어느 사회나 범죄라는 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왜곡을 해서 지금 피해자를 조롱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워마드에서 또 그 피해자를 무슨 김치 국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혐오 표현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남혐, 여혐이다 이렇게 성의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들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네. 이 남혐이나 여혐이나 이러한 표현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경우는 저도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수역 폭행 사건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면 그 공간 안에서 있었던 아마 폭행 사건 예.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증폭이 된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네. 그 맞습니다. 뭐 남성, 여성 간의 그렇죠. 어떤 막 대립적 성 상황으로. 대결이라든지. 네, 이렇게 가서 참으로 이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참 많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워마드의 게시물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차별, 비하, 잔혹, 혐오 게시물이 무려 1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어요. 6배나요?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일베 사이트도 유해 게시물이 있는데 그걸 시정 요구를 이제 또 방심했었는데 그것도 2배가량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점점 늘고 있는 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럼 7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위는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 지난 여름에 네. 정말 더웠잖아요. 이번 네.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요.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을 하면서 이제 전기료가 폭등한다. 전기가 맞아요. 모자란다. 맞습니다. 뭐 이러한 가짜 뉴스가 막 보도가 되었고 네. 일부 언론 그러니까 많은 언론 기사에서 네. 전기료 올라가나? 전기료 걱정, 전기료 폭등 이러한 제목들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산자부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0년, 적어도 60년, 70년을 두고 서서히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자는 거지. 하루아침에 몇 년 안에 원전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꾸 탈원전이란 용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거를 국민들을 좀 현혹하려고 하는 호도하고 또 이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비가 더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전기료가 갑자기 우리가 원전을 전부 꺼버리고 어느 날 아침에 전부 뭐 태양광으로 하고 풍력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정부도 밝히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자꾸 이런 말들이 나도는 것은 국민들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항상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네. 얼마 전에 최저임금으로 한 지역의 50대 여성이 자살을 했다라는 허위 저작 정보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숨졌다 이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팩트 체크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랬나 했더니 그 지역이 대전 지역이었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해당 시기에 아예 변사체로 발견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날조죠. 완전히 가짜네요. 예. 완전히 조작된 정보를 그대로 뉴스를. 그럼 그 뉴스를 쓴 기자는 어떻게 그 기사를 쓰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은 기사를 쓸 때는 정확하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이제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변사 사건, 자살 사건 이런 거 반드시 경찰에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변사를 했는지 숨졌는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금 순간 제가 MBC 보도본부에 있는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실력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5위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얼마 전 KT, 아현동 KT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바로 북한군의 소행이다 라는 지하통신구 이제 화재인데요. 예, 제가 거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녀오셨어요? 한참 작업을 하고 계실 때는 가면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갔는데 누가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냈다. 이거는 아닌 것으로 이미 초기에 그거는 이제 다 판단이 된 거죠. 그걸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런데 북한군이 침입해서 화재를 저질렀다. 우리나라의 통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안보 장사를 해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사이를 노리는 이제 가짜뉴스의 확대 생산 이런 것들을 배포를 노리는 분들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니 그거를 실제로 믿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얼토당토 않지만 명절 기간에는 특히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 문자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다가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또 불안 심리까지 자극하면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네, 연유도 제대로 모르고 생활에는 피해가 가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해악인 것 같습니다. 5위는 바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있는 200조를 북한에 퍼줬다. 그리고 4위는 북한과 국민연금을 통합을 한다. 이러한 허위조작 뉴스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김빈 위원님, 200조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200조? 맞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국민연금 지금 누적 그 적립금이 얼마나 660조 정도 됩니다. 그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근데 국민연금은 전부 지금 채권과 국내 채권과 증권, 해외 채권과 증권, 또 일부 부동산 굉장히 다양하게 다 이미 투자돼 있어요. 어디 은행에 이게 예금돼 있는 게 아니고 다 투자돼 있거든요. 200조를 그걸 회수를 하면요. 채권을 팔아야 되고 증권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일시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죠. 200조를 북한에 넘기는 방법도 말이 안 되고 그 200조라는 액수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뉴스가 어디서 나왔냐?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그 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군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북이 국민연금을 통합한다. 통합하기 전에 다 뭐 찾아라 이런 건데요. 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서로 수십 년 동안 가입을 해온 이쪽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고 북이 이런 연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북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했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서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예. 완전히 거꾸로 말한 거죠. 맞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정말 빨리 근절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3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3위는요 시상식이니까 한 우수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 북에 보내진 이 감귤 상자. 이 감귤 상자에 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달러가 들어있다라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정치인이 그분은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하죠.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상자에 귤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라봉이 들어있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또 귤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귤 생산량이 보니까 45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럼 200톤이면 몇 퍼센트예요? 0.04%예요. 45.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많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45만 톤의 10%가 4만 5천 톤 아니에요? 예. 1%가 4,500톤. 네. 그게 0.04%인데 그걸 북한에 보냈다고 귤값이 오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귤값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귤 상자 안에 귤만 들어 있었겠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코믹 개그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짜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SNS를 봤더니 반응들이 정말로 촌철살인이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해봤구나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뭐 사과 상자에 뭐 넣어서 보내본 사람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반응들이 맞습니다. 많았어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된 네.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전환의 물결이 형성이 돼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남북한 화해, 네,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맞습니다. 가는 길이 다소 더딜 수는 있지만 이 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제주 감귤은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 보낸 것이 아니었죠. 예. 1999년부터 남북 적십자사의 협력으로 처음 보내지기 시작을 했고 2011년 5.24 조치 전까지 네. 2010년까지 무려 48,328톤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요. 제주에서는 귤값을 안정시키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쭉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위인데요. 네. 최우수상 격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네. 한 2시간 만에 처리를 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뭐였냐면 네. 김상곤 전 부총리의 자식이 담임 교사가 바로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이 제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숙명여고 사태의 당사자 김모 교사가 네. 얼마 전 사퇴한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뭘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상식적인 김상견 부총리가 교육 담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교육의 수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쌍둥이 아빠,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두 딸이 전교 1등을 하도록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무슨 연상을 시키냐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수장의 딸이 자기 두 딸을 1등으로 만든 교사로부터 배웠다면 틀림없이 김상곤 교육부 총리의 딸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악의가 네. 개입돼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흠집내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악의가 감춰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너무나 악의적입니다. 네, 문제예요. 네. 참. 실제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치과 한번 해보죠. 대학에 예, 예. 입학을 했다고 했는데 네. 치과 대학이 아닌 뭐 법대 예. 다른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담임은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쌍둥이의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방 김상곤 김상 교육감 부총리의 딸이 숙명여고에서 3학년 다녔을 테니까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누구였는지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그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딸의 수시 진학에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도움을 했는데요. 줬다, 도움을 그렇게 줬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수시 진학이라는 것은 그 따님이 입시를 할 때 이 다음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네. 도입된 네. 입학사정관제 게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런 예. 것들로 도입이 돼서 시점도 맞지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군요. 뭐 전후 좌우 아무것도 맞지 않는 완벽한 허위 조작 정보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네. 김용태 사무총장은 2시간 후에 이게 드러나니까 SNS상에 떠도는 그 정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1위네요. 참 슬픕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이제 뭔가 그 단계를 넘은 것 같고요. 좀 부끄럽다.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거짓 정보가 계속 조작 정보가 계속 넘치도록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할까? 이걸 막지 못했을까? 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돼서 정말 죄송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상식이지만 이것은 뭐 시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치욕적이고 네. 부끄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왜 그도 그럴 것이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조회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이 바로 조회수가 18만입니다.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의 장례가 5월 22일 날 목격되었다. 네. 조회수가 무려 72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주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저지른 폭동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줄기인데 이것을 이제 방증하는 그런 이제 금방 특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마치 방증하는 사실인 것이냐 특수군에 당했다는 목격담 그다음에 이제 전사자 명부 전투 기록장 이런 것도 입수했다. 그다음에 북한군 특수군 장례식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거 자체를 이제 기정사실처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가짜 근거들을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조직적이다. 한 사람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짧게 만드는데 그 스토리의 큰 뼈대고 그거는 거기 곁가지들을 이렇게 막 만드는 굉장히 조직적인 거죠. 옆에 배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가 있다고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 배우가 있다면 이렇게 조직적인 배우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처벌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이런 허위 사실로 5.18 유족이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래서 이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명예훼손으로. 네, 이 우리 법의 체계상. 예. 근데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소를 하게 되면 이게 특정이 안 됐다 이거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냐.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특정이 안 돼서 네. 처벌하기 어려운 이게 우리 법에 지금 대단히 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특정이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처벌하기가 힘들다.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이제 우리 어떤 법 체계상의 이제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바로 잡을 것인가. 근데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한 행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항거한 예.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들이 계속 플랫폼, 그러니까 SNS나 포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내용은 삭제하는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규제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두 개의 종편 방송사가 예.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누구 출연도 시켜서 증언도 하고. 그런데 그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중징계를 하고 삭제하도록 했어요. 다 삭제했어요. 네. 그 두 방송사는. 예. 그런데 그 두 방송사에서 방송됐던 내용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SNS에. 그렇군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에 제가 유튜브라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유튜브에서 이미 우리 종편에서 삭제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는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거를 유튜브의 자체 가이드라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영업하는 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이게 예. 첫 번째예요. 네네. 그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법을 준수한다면 당신의 가이드라인, 당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때 같이 가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맞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했더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러고 답이 왔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쪽에 유튜브 쪽에 보다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네.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유튜브는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 우리는 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렸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독일에서는 이미 플랫폼 사업자, 특히 해외 사업자에게 네. 불법 표현물을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학살, 부인하거나 나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네.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그런 저희 그 국내법상 그런 빈틈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독일 사례 나치 말씀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나치가 가져다준 교훈은 독일 국민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동하고 비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전체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공공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치 학살을 왜곡했을 때. 나치 학살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공공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죄를 물어요. 예. 벌을 줘요. 예.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5.18 때 신군부와 그때 당시 우리 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한 일이다. 예. 이런 거짓,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미 우리 헌법 체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걸 다 처벌을 해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 영업을 하는 구글은 그런 정보를 올려놓고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벌써 아까 공공의 평온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의 평온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김빈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자꾸 이게 경제적 이익과 결합되니까 자극적인 기상천외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를 봤더니 기가 막힌 것이 어떤 내용물을 연 4,000시간 이상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구독자가 수가. 1000명 이상이면 이제 네. 광고를 붙이는데 통상은 이렇게 하잖아요. 방송 광고나 신문 광고는 광고주가 내 광고를 어떤 프로그램에 붙여주세요. 지금 잘 나가는 뭐 그렇죠. 드라마에 붙여주세요. 네. 아니면 뉴스에 붙여주세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해서 가격이 결정. 그렇죠. 그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광고를 붙이니까. 맞습니다.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하는 그 내용물에 우리 정부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와. 또 그건 하나는 정말 황당한데요. 황당하죠. 그 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물에 우리 기업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대기업 광고가 이런 게 매우 심각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공익 광고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보이콧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없다. 거의 무슨 뭐 이게 정말 공공의 평온이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국내의 이 통신회사들의 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예. 이게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예. 확인된 맞습니다. 내용이거든요. 망 네. 사용료 제대로 내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21세기에 예. 뭐라고 해야 무법적 지금 이 영업행위,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꽤 심각하죠. 매출을 많이 올릴 텐데. 그 경제적 활동도 그런 어떤 무법적 상황인데 그런 것과 결합되어 있는 그 허위 조작 정보가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 공동체의 기반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심각하다 이거죠. 국민들께서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힘내셔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저희 공공의 평온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하는 점은 뭐 끝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국민들의 의사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네, 출연할 수 있도록 네. 조회수 많이 많이 높여주시고요. 그렇죠. 많이 반응을 보여주시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원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끝에 질문. 박광원 TV 아까 뭐 12만에 뭐 24만인데 조회수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돼요.